자, 오늘은 주목 2기업은 울타뷰티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뷰티 용품 소매 업체이죠. 울타뷰티가 간밤에 4.44% 올랐습니다. 자, 이 울타는 어떤 기업이냐면 저희 올리브영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특정 화장품 브랜드가 아니라 어떤 전문 소매 업체인데 그 안에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종합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원래 울타뷰티면 저희 올리브영과 마찬가지로 약간 중저가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그런 소매 업체로 잘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럭셔리 브랜드,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로 이걸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와서 이거를 가지고 나온 건데요. 루프 캐피탈의 앤서니 추쿤바 요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높였고요. 목표 주가를 490달러에서 520달러로 약 6%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와 비교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 약 17% 있다라고 본 건데, 사실 지난 5월에 울타뷰티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월가에서 목표가 하향이 이어졌었습니다. 거의 한 20여 군데에서 목표가를 낮췄었는데, 그때 이 로프 캐피탈도 같이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표가가 535였는데 이때 490달러로 낮췄다가 지금 오늘이 14일이니까 거의 한 18일, 거의 20일이 안 돼서 목표가를 다시 올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그때 왜 월가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냐면 1분기 실적이 쇼크 수준이었거나 그거는 아니었는데, 앞으로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경기 우려로 인해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지출을 좀 줄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 명이 매장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을 때 쓰는 돈이 있잖아요. 그죠? 매수하는 화장품을 사는 그게 있는데 그게 한 1몇 %가 감소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명당 방문했을 때 지출액이 감소로 돌아선 게 이게 5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좀 지출을 줄이는구나, 그게 좀 확인이 되면서 월가에서도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다 낮췄던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 좀 참고를 하시면서 들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울타뷰티 어떤 기업이냐? 1990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의 뷰티용품 전문 판매점입니다. 앞서서 이제 어떤 기업인지 좀 더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내에서 1350여 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국가에는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1350여 개 매장 중에 약 250개 매장은 우리 그 대형마트, 이 타겟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숍인숍 이런 형태로 숍 안에 또 다른 숍이 있는 이런 구성이 250개이고요. 이 타겟과는 2020년 말쯤에 전략적 제휴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까지 이 타겟 매장 안에 약 800개의 이 울타뷰티 매장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매장은 늘려 나갈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좀 궁금해 하실 텐데, 타겟에는 다양한 고객들이 좀 오잖아요. 그냥 장 보러 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울타뷰티를 매장을 방문을 하게 되면 타겟 입장에서는 약간 원스톱 쇼핑, 우리 안에 오면 식료품도 사고 미용용품도 사고 옷도 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이 좀 있었고요. 울타뷰티 같은 경우에는 딱 내가 화장품을 사야지 하고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타겟에 그냥 장 보러 갔다가 이 울타뷰티를 경험을 해요. 근데 봤더니 얘네 포인트 제도나 이런 거 너무 좋네. 화장품도 저렴하네. 타겟에서 이걸 경험했던 고객들이 울타뷰티 전문점으로 오는, 이전이 되는, 이어지는, 이게 상당히 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둘 다 그냥 윈윈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기업 소개로 넘어가서, 울타뷰티는 자체 브랜드를 포함해서 현재 6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취급을 하고 있고 제품 수만 약 2만 5천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울타뷰티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이 로열티 프로그램, 그러니까 멤버십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강한데,
회원이 2년 새 900만 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회원 수가 4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여성의 25%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한번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꾸준히 여기서 아마 매입을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 회원 4천만 명이 울타뷰티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한다니까 한 번 경험을 하면 그냥 회원 가입해서 꾸준히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그런 어떤 포인트, 한 번 샀더니 포인트를 엄청나게 주고 다음 화장품 살 때 보니까 엄청나게 할인이 되는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더라. 그리고 울타뷰티는 미용실 서비스, 이 숍 안에서 미용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 우위에 있는 서비스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울타뷰티의 최근 이슈라고 한다면 럭셔리 부티 카테고리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앞서서 애들이 약간 중저가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의 주 고객층도 10대, 20대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이 매우 선호하는 거기도 한데 근데 지금 타겟에 입점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는 거 뭔가 고객을 다변화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좀 보이죠. 그래서 요 전략을 좀 세우고 있고 그래서 뭐 샤넬, 디올, 랑콤, 나타샤 디노나 아워글래스 요거를 다 요 럭셔리 뷰티 브랜드 안에 이런 것들을 다 판매하기 시작했다. 요게 최근의 이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 내용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루프 캐피탈의 앤서니 주쿤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앞으로 이 럭셔리 브랜드가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달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성장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요 럭셔리 브랜드가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다시 올린 건데요. 자, 이런 취급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하면서 다년간 얘들이 기록을 했던 그런 성장 모멘텀, 성장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급 라인으로 확장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고객이 아니었던 더 많은 계층의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그죠? 왜냐하면 막 50대 이런 분들이 막 올리브영 가서 캐주얼한 화장품 잘 안 쓰시잖아요. 그죠? 뭔가 이 피부도 좀 다르고 뭐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래도 고급 라인으로 확장을 하다 보면 더 높은 연령층의 고객들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존 고객들도 딱 매장을 갔는데 우리 그동안에는 다 뭐 고만고만한 제품도 쓰다 보니 봤는데 럭셔리 브랜드가 있어. 그럼 이들이 또 이걸 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고객들을 구매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건 매우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높은 단가의 제품이잖아요. 이 럭셔리 브랜드는 그걸 판매하다 보면 마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고요. 두 번째, 타겟에 입점해 있는 이 숍인숍. 요것도 뭐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이런 소매업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그 도난이에요. 도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인가 봐요. 이걸로 인한 마진 훼손이나 이게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뭐 향수도 그냥 훔쳐가서 되팔기도 하고 이게 되게 심각한데 아마 얘들이 관련해서 이제 보안을 좀 강화했나 봅니다. 뭐 향수에 유리를 뭐 덧대기도 하고 뭐 해서 도난을 많이 방지하게끔 하고 있고 또 아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있고 게다가 이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하면서 아마도 기존에 겪어왔던 그 어려움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갖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 성장 모멘텀이 확보가 됐고 얘들 현금 흐름도 괜찮아. 그런데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급락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결국은 얘들이 아무래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어. 그래서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까지 얘들은 현금 배당은 안 했거든요. 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와 환원을 했는데 아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금 배당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가 흐름하고 월가의 전반적인 다른 평가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울타뷰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얘들이 2007년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그냥 우상향입니다. 쭉 우상향이고 2018년 이후에 매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올 들어서 지금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월 초에서 지난달 한 초반까지만 해도 이 상승세 계속 이어가다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완전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그날 실적 발표한 날 이제 주가가 거의 10몇 퍼센트 빠지면서 5월 한 달간만 얘들이 주가가 25%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뭐 거의 낭떠러지처럼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회복되는지가 저희들의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한번 이 기업 차트 보시면 재밌어요. 진짜 네. 이런 기업인데 그런데 이렇게 원동력이 됐던 그 모멘텀이 꺾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이 럭셔리 브랜드가 그거를 탈피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보면은 총 28명이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중에 16명 57%가 매수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추가 상승 여력은 지난달 너무 급격히 빠지면서 한 21% 정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538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성장 모멘텀이 실제 우려대로 둔화될 것이냐 아니면 이 럭셔리 브랜드라던가 타겟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서 있어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